자, 그러면 이어서 B형에 대한 것도 UB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B는 B형으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B 타입, 어, B형 브럭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A형 브럭도를 제외한 모든 브럭도 요인을 B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형 브럭도는 뭐였냐면 A형 브럭도는 우리가 측정한 측정 값에 대한 브럭도. 그래서 어, 측정 횟수가 많으면 정규 분포, 측정 횟수가 적으면 T 분포를 적용을 했고, 그리고 표준 브럭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루트 n분의 s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도에 대한 개념. 이제 자유도라고 하는 거는 자유로운 숫자로 의미를 했고, 어, 그리고 A형 자유도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n-1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B형 불합도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B형에 대한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전에 이제 번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해내기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불합도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B형의 불합도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분해내기에 대한 불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교정에 사용하는 기준기에 대한 불합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요인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기준기에 대해서는 기준기의 교정에 대한 값이고, 그 다음에 기준기 변화에 대한 값이 있어요. 이 기준기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경련 변화로 사람도 나이를 먹듯이 장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변형량에 대한 이 값을 경련 변화라고 하는데, 이 경련 변화라고 하는 제조사에서 이 값을 측정해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표시 이제 카탈로그 같은데 표시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기를 교정했을 때 이 변화량을 기록을 해서 이 값을 내년이 되면 우리가 1년 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변화하는 값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 변형량에 대해서 불합도를 적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프트라고 해요. 그리고 분해냉 환경, 그리고 기하학적 효과. 일반적으로 이거는 길이 쪽에서는 뭐 평면도 등이, 그다음에 뭐 기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형을 제외하고 뭔가 이제 측정값에 대해서 부합도를 산출하고 나서 이 장비의 측정값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B타입으로 보시면 되고, B타입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분포를 알아야 됩니다. 분포에 따라서 계산이 들어갔는데 분포에 따라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 분포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B형에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분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정규가 있고, 그다음에 직사각형이 있고, 그다음에 삼각형도 있고, 사다리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직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준기에 대한 불합도는 이제 정규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삼각형은 이제 길이 분야에서 온도 쪽에 어, 온도 불합도를 계산할 때나 아니면은 예전에는 이제 압력 분야에서 분해능을 계산할 때
삼각형 분포를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사다리꼴 분포는 이제 동일하지 않은, 삼각형 분포는 일반적으로, 자, 삼각형, 사다리꼴 밑으로 내릴게요. 삼각형 분포는 이제 동일한 값의, 어, 직사각형 분포 두 개를 합성할 때 삼각형 분포가 나오고,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동일하지 않은, 직사각형 분포를 합성했을 때. 그래서 형태를 보면 이제 삼각형 분포는 이렇게 분포가 생겼겠죠. 사다리꼴 분포는 동일하지 않은 삼각형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이렇게 윗부분을 이렇게 날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꼴 분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다리꼴 분포.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상하다. 아까 전에 A형에서도 나왔는데 B형에서도 적용할 수 있네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A형을 제외한 분포를 우리가 B형 분포라고 하는데, B형 불합도라고 하는데, 이 B형 불합도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그네는 비중기, 뭐 환경에 대한 부분, 뭐 기하적 요인, 환경이라고 하는 습도, 대기압 등. 그래서 기타 특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오차에 영향을 미치지만 A형 불합도가 아닌 것들을 B형 불합도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것은 기준기에 대한 자, 우리가 교정을 하게 되면 교정 대상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준 장비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2019년 질량을 하게 되면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동을 교정할 때 분동으로 교정하고 그리고 그 분동을 가지고 또 저울을 교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특정의 소극성이라고 합니다. 이 소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기준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기준기로 교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제 띄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경우는 뭐냐면 국제 표준 또는 SI 원기라고 봅니다. 자, 이 표준을 가지고 뭘 교정하게 되냐면 길이를 예를 들어서 보면 길이의 원기는 어떻게 되냐면 1m가 기준인데요. 1m의 정의가 빛이 진공 중에 약 3억 분의 1초 동안 진공 중 299, 792, 458 분의 1초 약 3억입니다. 3억 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이거를 가지고 이제 원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m에 대한 기준이 나오게 되면 이 1m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 게이지 블럭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게이지 블럭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게이지 블럭의 급수가 K급, 그 다음에 0급, 1급, 2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K급을 가지고 이제 0급을 교정을 하고요. 0급을 가지고 뭐 1급이나 뭐 2급을 교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정되어 있는 이 1급, 2급 장비, 0급부터 이 장비들을 가지고 뭘 교정하게 되냐? 길이 기준기를 규정하게 되고, 스텝 게이지라든지, 어, 패커라든지,
등등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길이 기준기들을 규정하게 되고 이 기준기를 가지고 뭘 규정하게 되냐? 현장에 있는 마이크로미터, 버니어 이런 것들을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측정의 소급성을 의미해요. 이 소급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아니면 나보다 높은 등급의 장비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측기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교정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교정 결과 이제 측정이 나오겠죠. 측정 값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 불확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소급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소급이 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데이터들은 뭐냐? 측정되어 있는 결과와 또 불확도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기에 대한 불합도를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가지고 온다? 기준기, 교정, 성적서에 가지고. 자, 기준기 교정 성적서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오냐? U는 얼마가 나왔고, B에는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신뢰 수준 약 95%일 때 K꼴 2를 적용하였다라고 하면 이 U는 뭐였냐면 우리가 저 위에서 얘기했던 확장 불합도, 측정 불합도가 되겠죠. 자, 확장이나 측정 불확도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불확도는 어떤 불확도냐면 표준 불확도가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UA, UB, UC까지 이렇게 소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 장비들은 표준 불확도라고 합니다. A형 표준 불확도, E형 표준 불확도, 합성 표준 불확도. 이해되시죠? 자, 이 표준 불확도를 어떻게 K를 곱해줘서 확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적서에서 가지고 오는 불확도는 어떤 불확도냐면 확장되어 있는 불확도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표준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U에서 K를 나눠주면 표준 불확도. 자, 그 다음에 기준기에 대한 분포는 어디서 가지고 오냐? 자,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여기 있는 용어에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분포가 만약에 신뢰 수준 약 95%일 때 K꼴 2를 썼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정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신뢰 수준 95%일 때 K꼴 뭐 2.13을 썼다. 이러면은 T분포가 돼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 우리가 확장을 할 때 그때 정규냐 T냐 뭐 사다리꼴이냐 직사각형이냐 이거를 구분해낼 거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기준기에 대한 부합도는 정규 분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뢰 수준 약 95%에 K꼴 2가 적용됐다라고 하면 정규 분포다라고. 그래서 기준기 불합도에 대한 거는 정규 분포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정규든 T든 상관없이 자유도. 자유도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우리가 A형에서 가지고 온 그 다음에 B형에 대한 부분 자유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정규 분포를 썼다. 그러면 A형 불합도에서 어떻게 계산했어요? n-1로 계산했고 정규다라고 하면 뭐예요? n값이 많다는 의미죠. 이 많다는 의미는 우리가 무한대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1로 계산해서 무한대가 됩니다. 이게 A형으로 계산한 식이에요. 자, 우리가 B형일 때 자유도를 계산하는 식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 2가 되겠죠. B형일 때는 자유도를 계산하는 식이 2분의 1 곱하기 R분의 100의 제곱이라는 식을 쓰게 돼요.
여기 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확률을 의미해요. 뭐 신뢰 계수라고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확률이 여러분들이 조금 익히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위에 100이 있고 그 다음에 확률은 이제 저희가 퍼센트로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몇 퍼센트를 신뢰하지 못하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R 값이 10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를 신뢰한다. 50% 하면은 좀 헷갈리겠네요. 60%를 신뢰한다. 그러면은 R 값은 4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식은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100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40은 2분의 1 곱하기 40분의 100의 제곱 이렇게 자유도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네, 어, 우리가 이거를 신뢰하지 못하는 확률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준기를 교정을 받을 거예요. 기준기를 교정을 하는데 내가 이 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맡길까요? 우리 기준기인데. 기준기는 교정을 잘 해와야지만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서 이게 소급이라고 해서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서 기준기 교정은 100% 신뢰라고 봅니다. 자, 100% 신뢰일 때는 어떻게 해요? R이 100% 신뢰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게 0%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0분의 100에 제곱하면 무한대가 자, 위에 보면은 우리가 정규 분포여서 n-1을 써서 무한대가 됐다라고 하지만 B형을 적용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0분의 100에 100% 신뢰. 그래서 난 무한대. 그래서 정규 분포를 적용해서 무한대로 쓸 수 있고 얘는 B형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쓸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평가사들의 의견 충돌이 많기 때문에 그냥 B형에서 비중계에 대한 자유도는 무한대다. 중간식 없이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분해능에 대한 거예요. 자, 분해능인데 이 분해능을 100명이 있는 디지털 버니예요. 분해능이 0.01일 겁니다. 100명이 분해능을 읽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0.01이 아니다라고 할까요? 이게 R 값이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만약에 나오면 안 되겠지만 몇 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해능 읽는 거를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목축으로 읽는 거 아니고 그냥 일반 분해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능에 대한 불확도를 계산할 때 자유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봤을 때 100명이 이 장비에 대한 분해능을 읽어도 어차피 100명 다 0.01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서 그 중에 이탈자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0분의 100은 100의 제곱은 무한대.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길이 분야에서 온도 분포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 항온항습실의 온도가 20도 C 플러스 마이너스 0.0, 0.5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100번 중에 한 10번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6 정도 나오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10번 정도가 R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100의 제곱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겠죠. 5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만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해서 B형에 대한 자유도를 계산하는 식들, 예제를 몇 개를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기준기에 대한 불합도를 하고 있었고요. 첫 번째 기준기에 대한 거는 기준기 성적서에서 우리가 불합도를 가지고 올 거고, 기준기 성적서에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확장이 돼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 확장돼 있는 걸 표준으로 다시 바꿔주기 위해서 확장 불합도에서 K값을 나눠줘서 우리가 계산을 했다. 그리고 자유도에 대한 부분은 정규 분포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신뢰 수준 약 95%를 적용했고 K꼴 2를 적용했을 때 정규 분포로 보는 거고 신뢰 수준 95%의 K가 2가 아닌 경우 그때는 T분포가 되는 건데 정규 분포든 T분포든 우리는 이미 A형 불합도에서 A형에 대한 자유도를 계산하는 식을 배웠어요. n-1로. 근데 정규 분포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측정할 수가 많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많다는 무한대로 표현을 했고 그 무한대 빼기 1로 했을 때도 결과는 무한대가 나오고 B형의 자유도를 적용을 했을 때 B형의 자유도를 적용을 해도 어차피 똑같죠. 지금 보시면은 B형의 자유도를 계산하는 식이 2분의 1 곱하기 R분의 100의 제곱이었고 이 R분의 100의 제곱에서 우리는 기준기는 100% 신뢰하는 데다 보낼 것이다 라고 해서 R에 0을 집어넣기 때문에 무한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한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분해능에 대한 건데 자,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기준기는 이제 스탠다드를 많이 쓰죠. 자, 이렇게 영어를 계속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불합도 나중에 식을 보게 되면 얘는 전부 다 기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호를 만들 때 영어 약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분해능은 영어로 레졸루션이에요. 이거는 이제 해독도라고도 하는데 분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뭐냐? 한 눈금의 값, 한 눈금의 값은 디비전을 얘기해요. 근데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목축으로든 아니면 장비 눈금으로든 나눠서 읽을 수 있는 값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아날로그 버니어를 0.05짜리를 0.01로는 못 읽습니다. 쪼개서. 왜냐? 아들자, 어미자, 눈금이 겹치는 부분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만약에 쪼개서 읽었다. 아, 이거는 측정기를 만드셔도 되는 분인 걸로. 자, 아날로그 아니고요. 버니어를 제외하고 뭐 푸시풀 게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압력 게이지라든지 이렇게 0부터 1까지 사이에 바늘이 만약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얘를 얼마로 읽을 것인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쪼개서 읽었을 때 얘는 1, 2, 3. 보통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네 등분을 쪼갰죠. 그러면 하나에 0.2오고 얘가 이쯤에 와 있으니까 0. 몇 정도 될까요? 0.15 정도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눈금이 얼마냐면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 0.35 정도, 4 정도 되겠네요. 0.4 정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한 눈금, 원래 큰 눈금은 0.25지만 내가 목축으로 0.05까지 읽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분해능은 얼마로 가져갈 거냐면 0.05로 가져갈 수 있다. 이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해능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해능은 우리가 쪼개서 읽을 수 있는 능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쪼갤 수 없는 거를 억지로 쪼개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을 수 있는 뭐 문금 간격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 있긴 하거든요, 절차서에. 그래서 내가 쪼개서 읽을 수 있는 이 문금만큼만 적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분포는 어떤 걸 적용할 거냐면 직사각형 분포를 쓸 겁니다. 이 직사각형 분포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예는 뭐냐면 디지털 장비, 디지털 장비에서 분해능이 0.01이에요. 디지털은 장비를 쪼개서 읽을 수 없겠죠. 근데 만약에 지시가 얼마나 됐냐면 24.56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숫자는 뭘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24.56이라는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24.56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어디부터냐? 24.555부터 24.564까지 24.555에서 여기서 반올림하면 되니까요. 24.564. 4는 반올림해도 똑같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지시가 된다? 24.56이 지시가 된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 이제 직사각형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자, 직사각형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이 양쪽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 사이에 있는 값이면 얘는 뭐냐면 A가 2번 곱해진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 확장이 됐다. 어떻게 보면은 어디서 표현할 때는 온범위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전체 범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온범위로 표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절차서에 보면. 그래서 확장이 돼 있고 아까 기준기랑 똑같아요. 확장은 언제 돼요? 맨 마지막에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되기 전에 표준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표준은 어디까지 써요? 확장되기 전만큼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반범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범위만큼만 우리가 쓸 거다라고 해서 나누기 2를 해주는데 2 루트 3분의 A 이렇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해능이 0.01이다. 직사각형 분포를 적용한다. 신뢰 계수는 신뢰 정도라고 할까요? 신뢰 정도는 100%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UB에 뭐 R로 쓰셔도 됩니다. 분해능에 대한 불합도는 어떻게 계산한다? 2 루트 3분의 A로 계산하고 분해능이 얼마였다? 0.01이었다. 그래서 0.01 나누기 2 루트 3 이렇게 계산하시면 0.29 정도. 자, 그리고 신뢰 정도 100%다. 그러면 누, 이. 얘가 뭐였죠? 자유도였어. 자, 100% 2분의 1 곱하기 일단 식을 먼저 씁니다. 100의 제곱이고요. R값에 100% 신뢰이기 때문에 0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0분의 100의 제곱은 무한대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분해능에 대한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직사각형 분포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A형하고 B형하고 나눴죠. 그리고 B형 분포에서도 B형 불합도에도 뭐뭐가 있었냐면 기준기에 대한 거, 뭐 분해능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 드리프트에 대한 거 그런 부분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B형의 거의 대부분
우리가 값을 알고 있는 것, 분해능에 대한 거는 직사각형을 쓸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전부 다 같은 값이 나오니까. 자,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자, 다 같은 값이 나오죠. 24.5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해능에 대한 불확도는 우리가 직사각형 분포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자, 올라가 볼까요? 자, 나머지 지금 분해능 제외, 비중기 제외, 뭐 환경, 기하적 요인 이런 애들은 어떤 분포를 쓸 거냐라고 봤을 때 분포를 특정할 수 있지 않은 다른 그 요인들은 거의 대부분 직사각형 분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포 특정되지 않은 요인을 제외하고는 다 분포가 특정되어 있는 요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직사각형 분포를 적용하고 있다. 직사각형 적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직사각형 분포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2루트 3분의 a를 적용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분포가 하나, 두 가지 더 있죠. 삼각형 분포가 있어요. 뭐 유형, 뭐 나중에도 배우시긴 하겠지만 유형 분포도 있고요. F형도 있고요. 뭐 등등등등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학교 기초 단계에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F형 분포를 어디서 썼었냐면 뭐 특수 분포도 있지만 계속 나오네요. F형 분포는 우리가 거칠비에서만 썼어.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있는데 이렇게 C를 뿌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애들이 데이터가 다 달라요. 이걸 F형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안호가 법칙을 적용을 해서 F형 분포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도 A형으로 가면서 T나 정규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불확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코러스가 30년이 됐지만 실제 지금 교정 분야에서 코러스는 한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약 30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1706 요건 그리고 특정 불확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조금 확립이 되어 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 2005년도까지. 그러다가 점점 불확도를 좀 간소화하게 바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분포 우리가 다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측정을 전공한 사람인데 통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불확도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확도가 점점 간결해지고 간단해지면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지경까지 왔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분포도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형, 무슨 형 이렇게 유형 분포는 2차형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접근했던 유형 분포는 토크 측정기였어요. 근데 이마저도 이제 토크 측정기, 뭐 힘 측정기 다 3차항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2차식일 때 우리가 이런 곡선이 나오잖아요. 2차 곡선. 그래서 이 2차 곡선 식에서부터 나온 게 유형 분포였고 이게 2루트 2였어요. 그래서 루트 8분의 A를 적용을 했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는 삼각형 분포. 이 삼각형 분포까지는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길이 분야의 삼각형 분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절차서가 최근까지 개정이 안 된 예전 절차서의 분해능에 대한 불합도를 삼각형 분포를 많이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그랬지만 0에서 1까지 이 눈금 자체가
0에서 1부터의 데이터가 전부 다 이쪽으로 모인다는 의미죠. 그래서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삼각형을 쓰긴 했지만 저는 이거는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 분해능에 대한 거는 삼각형 분포를 적용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왜 삼각형 분포를 알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삼각형 분포는 동일한 값을 어떤 거였냐면 직사각형 분포 두 개를 합성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 분포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루트 3이었죠. 루트 3을 두 개를 합성한다. 합성, 제곱, 더하기, 제곱. 하고 루트를 씌운다. 이게 합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합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하고 제곱, 루트 제곱 날라가면 6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분포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2 루트 6분의 a가 돼요. 그래서 동일한 분포에 동일한 값의 직사각형 분포 두 개를 합성했을 때 우리가 삼각형 분포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얘네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분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B형은 이제 분해능, 기준기, 뭐 환경, 기하적 요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준기에 대한 거는 이제 성적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성적서에서 가지고 오는 거는 교정값뿐만 아니라 불합도 또한 가지고 오고 이게 소급성에 대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슬래시는 약 95%를 적용했다는 거는 이제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 분포를 적용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정규 분포를 적용을 한다라는 의미는 신뢰 수준 약 95%, K꼴 2였고요. 그 다음에 확장 불합도 U는 K가 이미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불합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역으로 나눠줘야 된다. 자, 분해능에 대한 거는 뭐냐면 한 눈금에 대한 값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목축으로 쪼개서 읽을 수 있는 값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분포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다 동일한 값이 나오는 직사각형 분포를 적용하시면 되고 이 직사각형 분포는 루트 3분의 a를 적용하는데 이미 온범위로 되어 있는 거는 확장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범위만 사용한다. 이게 반범위였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사각형 분포는 분포를 특정하지 않은 것들은 다 직사각형 분포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삼각형 분포까지는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삼각형 분포는 동일한 값의 직사각형 분포 두 개를 합성했을 때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기준기에 대한 거는 이미 나왔죠. 이거는 정규를 썼고요. 그 다음에 분해능은 직사각형을 썼습니다. 그 외에 분포가 특정되지 않은 이 아이들은 다 직사각형 분포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도에 대한 부분은 B형 자유도 U 아니죠. 누 B가 되겠죠. 누 얘는 누라고 읽어요. 누라고 읽어주셔야 되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R분의 100의 제곱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R값은 신뢰하지 못하는 값.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확률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기준비라든지 분해능에 대한 거 이렇게 적용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갈 건데요. 자, 우리가 A형하고 B형하고 다 배웠습니다. A형하고 B형하고 다 배웠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UB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부에 합성하고 확장하고 그다음에 유효절도 그다음 감도 계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